백운계 시사 1번지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오늘 첫 번째로 비록 낙선했지만 마의 15%라고 하는 15% 벽을 호남에서 뚫은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낙선 인사를 하셨던데 도지사 선거의 낙선에서가 아니라 전남 도민의 성원에 제가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전남에 95년부터 제가 선거 출마를 했으니까 예. 누구보다도 호남 정치 정서, 선거의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인데 이번에 정말 고루고루 너무 많은 도민들이 사랑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예. 18.8% 득표하셨는데요. 이 의미를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퍼센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선거라고 하는 건 당선, 낙선의 차이만 있는 거지 세 표든 한 표든 떨어진 건 떨어지는 거고 당선은 당선인데 저는 이번에 전남에서 변화를 봤어요. 예. 많은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예. 전남 같은 경우는 7명의 무소속 시장 군수가 당선이 됐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광주시, 전남도의 비례대표가 나왔고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가 나옴으로써 명실상부한 그 전남에서의 당선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예. 또 굉장히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지만 이번에 전남에서 막대기만 꽂아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통설로 이렇게 되던 민주당 공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예. 저는 광주 시민들이 저렇게 35% 투표를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광주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무소속 7명 당선도 의사표시라고 보고 광주, 전남, 전북 전부 15% 이상 이렇게 얻어 있다는 것도 저는 전남의 변화의 시작, 조짐, 막대기만 꽂아놔도 된다라고 하는 통설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걸 보여줬다고. 광주시장 선거 투표율이 37점 몇 %인가 됐는데 그렇게 낮은 이유도 변화라고 보시는 겁니까? 큰 변화입니다. 광주, 전남 사람들, 전북 사람들이 지금까지 항상 투표율 1, 2, 3위를 차지해 왔었는데 광주 시민들이 투표장을 안 나가는데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마치 짠 것처럼 사발통문을 돌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국 최저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나갔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밀어줄 민주당인데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뭔가의 의사표시, 정치적인 의사표시라고 저는 분명히 봤고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민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같이 투표장에 안 나간 것은 예.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내지는 뭔가에 그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한 표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광주 시민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지 않은 이유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기는 좀 그렇다고 민주당 후보 찍자니 마음이 안 내키고 뭐 이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광주시장 선거는 내가 투표 안 해도 이길 거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안 나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7년 내내 그건 지금 말씀한 거는 내내 통했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도 못 내고 너 냈다 손 치더라도 나가면 항상 자기가 투표를 안 해도 광주시장이 민주당이 되고 전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되는 것은 지난 27년 내내 독점적으로 시장 도지사를 독차지해 왔었던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된다고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이번에 안 나가버렸어요. 그건 민주당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저는 정치적인 함의가 담긴 그런 경고라고 봅니다. 무서운 예. 경고죠. 제가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남의 보수정당 출신 국회의원이나 보수정당 출신 단체장이 왜 필요합니까? 반대로요. 그 왜 안 필요합니까? 그냥 민주당으로 그렇게 해서 25년, 30년, 35년 계속해서 민주당으로 독점을 하고 도지사 독점, 국회의원 독점, 시장 군수 독점, 그러면 도의원, 시의원 독점. 그게 민주주의고 그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독점이라는 얘기는 여야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민주주의에 여야가 없는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어느 민주주의에 여야의 경쟁이 없는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경쟁이 없는데 어떻게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주권자로서 주민들에 대한 정치인들이 모시거나 어렵게 알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래서 여야가 필요한 것이고 정치 경쟁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책 경쟁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뭐냐? 지역 주민들이요. 지금 가장 큰 행복을 포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일방적으로 함부로 해가지고 선택의 기쁨, 선택의 행복, 하느님으로부터 타고난 선택의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공천만 하면 우리는 나가서 추인하는 것이지 선거를 하는 게 아니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막대기만 꽂아놔도 된다. 이게 27년, 30년, 35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 정의당도 좋습니다. 진보당도 좋습니다. 적어도 그런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 구도가 형성이 돼야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넘게 그런 식으로 한 당이 독점 독재해 온 그것을 아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전남 도민들, 광주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예.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다른 정당,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니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얻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가장 심부름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방에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오라 그래봐. 주인 오라 그래봐. 나 뭐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정치를, 이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사람들이 정말로 광주 시민들이 자신들이 주권자고 자신들이 주인이고 민주당이 머슴이고 민주당이 일시키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아무라도 공천하고 아무라도 바꿔내놔도 당신들은 무조건 찍을 것이다. 찍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왔었던 것이 지금의 민주당의 오만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전남에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한번 광주 시민들의 유권자들이 제대로 한번 주권자로서의 한번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는 게 18.8%고 아까 투표율이 37%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벽을 좀 깨보기 위해서 꾸준히 도전해왔던 이정현 후보를 이제는 광주 전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도전을 통해서 변화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단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유세차를 타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7개 내지 9개, 12개의 시군을 넘나들면서 릴레이 유세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20대하고 30대들이 제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데 길 가다가 탁 돌아서가지고 멈춰가지고 너무도 많은 20대, 30대들이 손을 흔들고 저한테 반응을 보여줬고 특히 애들 키우는 20대, 30대 엄마들, 이 젊은 엄마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저는 변화를 크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겁나서 하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민주당 공격을 못했습니다. 토론을 24일 날 하는데 상대 후보들이 저를 공격을 하길래 그거 받아치느라고 민주당을 좀 공격을 했는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 어제 시원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걸 봤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냥 어른들이 벌거벗은 거 뻔히 알면서도 벌거벗은 걸 지적을 하면 자기 보고 마음이 나쁜 놈이어서 그 옷을 못 본다 이렇게 지적할까 싶어서 못했던 어른들에 비해서 20대 30대들은 임금님 벌거벗었다라고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어른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벌거벗었네라고 하니까 진짜로 벌거벗었네라고 긍정을 하고 민주당의 문제점들을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운 변화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지지율 30%를 넘도록 해주시면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했습니다. 30% 굳이 안 넘었어도 이 정도 하셨으면 출마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대권 도전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진짜 전남의 가장 큰 문제가 소멸입니다. 낙후도 소외도 아닙니다. 없어져 간다니까요.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소멸돼 가요. 이건요 정부 정책이나 대통령의 결단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개조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진짜 수도권 집중이 심해져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힘들고 지방은 소멸돼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문제로 제기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적어도 대권 주자라고 나선 사람들이 그 주목되는 언론의 주목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대로 이 문제들을 쟁점화를 시켜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실제로도 30%를 내가 호남에서 얻은다. 그러면요. 아니, 또 경상도 쪽이나 뭐 그 밖에 다른 쪽에서는 기본 표가 있으니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수 후보 호남 보수 출신의 대선 후보는 필승이죠. 그 민주당이 호남 대선 후보 필패론을 한간에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거꾸로 얼마든지 호남 출신이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은 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한번 좀 타파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몸 부서지게 싸우셨는데 혹시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니 새로운 대통령은 왜 호남의 장관 한 명도 안 시켜주고 이렇게 인사차별하느냐 이런 얘기는 안 들으셨나요? 무지하게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 엘리트 위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로 몇 센치만 엘리트고 저울로 달아갖고 몇 근이면 엘리트입니까? 엘리트 출신 좋아할까? 하나도 없습니다. 선조시대 임진왜란 났을 때요. 엘리트들은 임금 모시고 피난 가는데 바빴습니다. 엘리트 아닌 전라남도 사람들이 그나마도 임진왜란을 끝까지 지켜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전남 사람들입니다. 요즘같이 다양성, 다원성이 인정되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는요. 뭐 하는 분야에 많이 안다고 그게 최고의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남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를 더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제가 목소리를 세게 내겠습니다만은 예. 절대로 이번 인사같이 이렇게 호남을 완전히 배제하는 인사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이정현 후보 이렇게 열정이 넘치시니까 참 좋은데요. 그 열정 계속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솔직히 이거 하나 느꼈어요. 예. 이정현이가 고향을 이길 수는 없구나. 고향을 이길 수는 없겠구나.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진짜 고향을 만 배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선거 기간에 많이 쓰셨고 수고하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지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로 나서서 분전했던 이정현 후보 만나봤습니다. 자, 낙선자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당선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광주시 교육감에 당선된 이정선 당선인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정선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이 두 번째 도전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2018년 광주시 교육감 도전했다가 2% 차이로 석패를 하고 예. 4년 동안 기다리면서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왜 교육감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광주의 교육이 예. 혁신적으로 좀 변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고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좀 구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도 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저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이 어떠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롤 모델이 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위기입니까, 광주 교육이? 크게는 대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요. 기후환경 위기,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교육 쓰나미가 지금 일고 있고요. 광주 내부적으로는 우리 광주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 되다 못해서 거의 이제 몰락 상황에 와 있고요. 또 AI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간에 네 편 아니면 내 편 갈라치기식 행정으로 상당히 많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좀 극복을 해야 할 필요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있었습니다. 예. 이제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이렇게들 많이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정선 당선인께서는 어느 쪽입니까? 흔히들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이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끼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을 봤을 때에는 늘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학교를 봤을 때는 늘 혁신적이어야 되고 변화하는 이러한 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정치에서는 정권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그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보수 진보를 나누지만 교육은 포용 논리에 의해서 한 아이들만 보고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는 저는 진보 보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 비전교조 출신으로 첫 교육감 당선자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전교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십니까? 전교조가 초창기에는 참교육을 하기 위한 굉장히 그 건전한 몸부림을 했었고 또 그러한 걸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교조가 오랫동안 광주 같은 경우는 12년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특정 이념에 이렇게 더 편향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편 내 편의 이러한 갈라치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전교조와 비전교조가 나뉘는 이러한 학교 구조,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계실 때 그리고 전교조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뭐가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분들이 했을 때는 과거에는 이제 청렴이라고 하는 학교 사회에 이슈가 있었고요.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는 민주인권 평화 그리고 학생 인권 그리고 보편적 교육 복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고 그러한 이슈를 전교조가 선점을 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과거 그 이전에 교육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했던 관행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예. 혹시 광주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까? 전교조 이전에 그러니까 12년 전에는 광주가 실력 광주를 기치로 내걸었고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대학 입학 수능, 기초학력 미달률 그리고 상급학교 진학률 이와 같은 세 가지 지표였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대학 입학 수능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표들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입학 수능으로만 놓고 보면 과거에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광주가.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9등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중하위권으로 이렇게 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학력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교조 교육 때문에? 일단은 그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데는 그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예. 어떻게 봐보면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성적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예. 못하는 아이들이 더 처져버리는 그래서 하향 평준화되어지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못하는 아이들이 더 낙후되어 버려서 거의 방임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성적이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에 취임하시면 실력 향상을 제1 우선순위로 하실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성적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과거식으로 회귀가 아니라 다양성을 품은 탄탄한 실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공부를 하기 싫은 아이들에게는 억지로 끌어다가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적성과 끼어한 능력을 다른 능력을 키워서 미래 직업을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러한 교육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일명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학생 맞춤형 다양성 교육.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당선의 배경에 우리 광주 출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이런 것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께서 좀 지지를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이 그 진보 보수의 논리로 계속해서 이제 보수 프레임을 이렇게 씌웠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교조 대 또 비전교조, 정치대 교육의 논리로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을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오로지 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포용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유권자들에게 좀 먹혀 들어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어찌 됐든 간에 진보 교육감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현장에 다 계셨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 선거를 보면 이제 진보 교육감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9분, 그리고 보수 교육감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8분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됐어요. 그러면은 네네. 아무래도 교육감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네. 서로 다른 성향의 교육감들이 현장을 지휘하는 그 문화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 다양성의 시대이고 이 많은 것들의 다가치의 시대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가치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에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공존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길러내는 것들이 역량이고요. 그래서 이 역량 교육을 또 강화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가치를 다른 걸 표방한다 하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도 교육감 연합회가 혹시 있습니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성향은 다르더라도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하나를 정해서 가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그 교육감의 이념이 됐건 교육감의 생각이 됐건 상관없이 기초 기본 교육은 전국적으로 통일합니다. 예. 이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에 다 적용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지역화 교육과정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지역화 교육과정은 어떻게 봐보면 굉장히 미비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정말로 미국 사회처럼 그렇게 전혀 다른 정책을 펴거나 그럴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광주 교육대학교에 오래 재직하셨다고요? 네네, 27년간 재직했습니다. 27년간. 네네. 그런데 학생들이 뽑은 아빠 같은 교수 1등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한번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갔지 않았을까 싶고요. 늘 강의 평가를 했을 때에도 강의 우수교수, 또 연구 우수교수, 봉사 우수교수에서 우리 대학이 제가 아는 한 그 3관왕을 다 한 교수는 제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당선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빠는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봐주기도 하지만 또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아빠 같은 교육감 또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식은 또 특별히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제 등을 또 이렇게 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네네. 이제 교육감 취임하신 뒤에 교육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려주실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12년 만에 광주 교육수장이 비정교조 출신 교육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선거 이후 내용을 겪고 있는 민주당 살펴보도록 하지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